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4.3 희생자에게 국가보상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가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당초 법안에 명시했던 희생자 보상금 지급 조항에 대해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국가는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만 넣고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보상 금액 등은 입법 후 시행령으로 담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희생자 보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 같은 수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희생자 보상금 총액이 1조 5천억 원으로 크고 다른 과거사 사건의 보상 기준이 된다며 구체적인 보상 금액을 국회에서 법으로 정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김경희 기획재정부 국장은 다른 과거사 사건과의 형평성이 중요하고 전체 과거사 보상 비용이 4조 8천억 원이 필요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될 문제는 국가가 그 기준과 배상액을 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이러한 점도 정치권이 할 것이냐 행정당국이 할 것이냐의 문제에도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군법회의 판결 무효화 요구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검사의 일괄 직권 재심 청구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히면서 해법을 찾았습니다. 국회는 오는 24일 4.3 특별법 개정안을 다시 심사할 예정인데 재정 확보와 보상 기준 마련에 대한 정부의 결단이 없는 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는 당분간 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고 제주형 그린 뉴딜 정책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오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4.3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정기국회 이번 회기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형 그린 뉴딜 계획에 대한 원희룡 지사의 지원 요청에 대해서도 제주의 그린 뉴딜 선도 지역 지정 등 현안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세부 사항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는 여론조사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여론조사 문항과 대상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제주도와 의회. 여론조사를 통해 제2공항을 건설할지 아니면 현 공항을 확충할지를 결정하자는 제2공항 반대단체의 요구가 커지는 상황. 원희룡 지사는 민주당과 국토부, 제주도가 합의한 대로 여론조사 결과는 국토부가 최종 결정을 하기 위한 참고 사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반대를 기정사실화하는 의도 등으로 여론조사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실시되지 않는다면 참고의 가치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로 제2공항을 중단시키는 초법적, 초월권적 효력을 갖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지 않은 방안을 놓고 여론조사를 붙인다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자체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것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한다면 그것은 참고의 가치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2공항 추진에 따른 제약과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성산읍 주민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든 더 수렴해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리는 등 전라남도가 다시 논의를 시작한 해남과 제주를 잇는 해저터널에 대해서는 논의 자체가 적절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해저터널을 추진을 했을 때는 경제적, 지리적으로 호남의 부속도로로 전락을 합니다. 제2공항에 대해서 아직 이게 결말이 안 지어지고 완성이 안 됐는데 이건 전라도의 입장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현재는
논의 자체도 적절치 않다. 한편 한라산의 케이블카나 모노레일 설치를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원희룡 지사는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여론조사 문항은 현 제주공항 확충 방안이냐, 제2공항 건설 아니냐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현 제주공항 확충이 대안이 아니라는 주장은 원희룡 지사 개인의 생각이고 전문가 그룹과 도민들은 오래전부터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원 지사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자신의 예단을 강요하지 말고 중립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요즘 식당이나 공사장은 물론 농어촌 현장 곳곳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내 외국인 이주 노동자 3만 명 가운데 이 절반을 넘는 53%는 소위 불법 체류자로 불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인데요. 이번 이슈 추적에서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의 의료 실태를 짚어봅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버거운 의료비에 내몰리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들을 이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에서 미용사로 일하다 지난해 가족과 함께 제주에 온 A씨. 비자 없이 들어와 농장과 음식점 등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사업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제주행을 결심한 A씨는 90일 체류 기간을 넘겨 미등록 외국인 신분이 됐습니다. 돈을 벌어 2년 안에 고향으로 돌아갈 목표로 힘든 일을 이어가던 A씨는 올 초 손가락을 잃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식당에서 전복 껍질을 까는 일을 하다 기계에 중지와 약지를 잘린 겁니다. 미등록 신분이라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청구된 진료비는 300만 원. 한 달 임금의 3배가 넘는 병원비에 A씨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完全让我因为欠了那么多钱，然后医疗费还那么多。 지난해 제주에와 과수원에서 일하는 미등록 외국인 B씨도 지난 5월 예상치 못한 변을 당했습니다. 방풍잎 나무를 자르다 3m 높이에서 떨어져 팔뼈에 금이 간 겁니다. 제주 시내 종합병원을 찾아 이틀 입원 치료에 청구된 의료비는 600만 원. 다행히 고용주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일을 하다가 그런 사고를 하기 때문에 내 얘는 모른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거든요. 제가. 내가 같이 일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한 것밖에 하는 거 다름없어요. 고용주의 지원을 받은 이들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편. 대부분 내국인이 기피하는 험한 일에 종사하다 보니 다치면 큰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진료비 부담에 아예 병원 가는 걸 포기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또 병원을 찾더라도 일부 고용주는 지불한 의료비를 모두 갚을 때까지 월급에서 공제하거나 일부 병원은 응급 상황에도 진료비를 낼 수 있다는 증명을 하지 않으면 다른 병원을 권하거나 심지어 여권을 내주지 않기도 합니다. 한 번에 1,000만 원 돈 나왔어요. 병원비가. 물어봤을 때 뭐 미등록에 돈 못 내면 그럼 출입국 신고하면 집에 가야 된다. 병원비 낼 때까지 여권 돌려주지 않아요. 감당하기 힘든 진료비 문제 등으로 시민단체에 상담을 의뢰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는 한 달 평균 40여 명. 미등록이라는 이유로 의료 현장에서조차 외면당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은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쓸쓸한 단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 3명이 확진 판정 전 제주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A씨 등 일행 3명은 지난 14일부터 2박 3일 동안 제주를 여행한 뒤 경남으로 돌아가 오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들의 진술과 카드 결제 내역을 바탕으로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 중에 제주 여행을 한 서울 강남 지역 모녀를 상대로 제주도가 청구한 1억 3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 2단독은 당초 강남 모녀 측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자 모레 곧바로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었지만
최근 변호사를 선임해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변론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산지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한라산 삼각봉해에서 초속 26m의 강풍이 관측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경보가 내려지면서 항공기 11편이 결항되고 40여 편이 지연됐는데 내일 오후 늦게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어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남풍이 강하게 불면서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25.9도까지 올랐는데 기상청은 내일 남부와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80mm의 비가 온 뒤 모레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제주 지역의 다주택자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제주 지역의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만 7천 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의 20.2%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5채 이상 보유자는 1.4%로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지방세 등 상습 체납자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방세 등 1,000만 원 이상을 체납한 법인 112곳과 개인 107명 등 219명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60대 이상이 48.5%로 가장 많았고 50대 39.6%, 40대 이하가 11.9% 순으로 조사됐고 체납액별로는 3천만 원 미만이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의 비료공장 창고 옥상 냉각탑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창고 지붕을 태워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을 하다 불티가 날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박준석 판사는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제주공항에 도착해 계류 중인 항공기 안에서 승무원이 착륙하기 전부터 휴대전화 전원을 꺼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성을 지르며 폭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인근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자 천연기념물인 붉은 박쥐가 발견됐습니다.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지난 16일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의 카페에서 붉은 박쥐 한 마리가 발견돼 관계당국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